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등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좀 투자를 하면서 급등주 하나를 잡을 수 있다면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급등주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발굴과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등주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태성이라는 종목이 올해 9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성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역대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종목까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는 급등주 이야기, 이런 주식이 급등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급등주를 이해를 하려면 급등주의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급등주를 잡으려면 급등주는 발굴, 관심,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올해 태성이 이렇게 900%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태성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태성이 올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4년도에 걸쳐서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급등주를 잡으려면 물량 평준화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반드시 2차 상승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 종목으로는 리노공업과 TSE라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주시해라 관련해서는 메가터치 실적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급등주 중에서 태성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태성은 좀 다른데 인수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A&D죠. 따라서 이 태성은 원래는 2022년도 1월 달에 신형 해피투모로우란 이 스펙 자체가 이 비상장 태성을 합병을 했어요. 22년 1월 달에. 그래서 22년 6월 30일 날 상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6월 27일 날 회사명을 변경을 했고 신형 스펙에서 벤처기업으로 나타나면서 태성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태성을 좀 보시면 태성이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태성은 기본적으로 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 태성은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온디바이스, 그렇죠? 온디바이스,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GPU, 그 다음에 PCB. 따라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핫 종목이죠. 이런 핫 종목을 가지고 A&D를 한 겁니다. A&D라는 게 굉장히 괜찮은 기업을 코스닥의 합병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는 작업인데 이 태성은 그런 기업이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형 해피로우란 이 스펙이 이 공시를 만약에 모니터링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기업은 이런 모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만약에 이 태성이라는 회사를 한 번 정도만 살펴봤으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태성을 보시면 태성은 주식수는 이제 합병을 통해서 2,580만 주 정도 됩니다. 좌측 보시면. 그리고 23년도 통틀어서 매출액은 311억이었고 24년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322억으로 더블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영업이익이 7억 4천 적자였는데 24년도 상반기에만 4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고 24년도 상반기에만 36억 5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성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지금 태성은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22년도 6월 30일 날 합병하고 주가를 보시면 뭐 거의 뭐 1200원, 1500원 이 선상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계속 작업을 했던 거죠.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형 캐피탈이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약 2년여의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급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량 작업을 한 느낌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식은 반드시 자본이 투입이 되면 이렇게 큰 시세를 낸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이 냄새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주식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신과 확신이 없으면 이런 주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잡으려면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주식은 분명하게 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태성 같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성에 이어서 급등주, 이 물량 실적이 동반되고 물량 평준화가 있는 종목,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얘기한 거예요. 리노공업은 지금 발행 물량이 1,520만 주고 24만 주고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매출 한번 보세요. 지금 매출 보시면 이 회사 엄청 좋은 회사죠. 먼저 리노공업이 한번 주가를 먼저 한번 사이클 한번 볼게요. 자, 리노공업 사이클 한번 보세요. 리노공업 보시면 2019년도에 주가는 5만 원이었죠. 근데 2019년도 5만 원 했던 주가,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2017년도에는 3만 7천 원 정도 갔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 2만 원대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부터까지는 거의 4만 원, 3만 원, 5만 원 이 언저리 있던 주식이, 그리고 2020년도부터 주가가 뻥 뛰어서 20만 원 찍고 또 14만 원 갔다가 30만 원 찍고 지금 한 20만 원 언저리 와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 회사는 액면가 500원짜리 회사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자, 이 회사가 그러면은 실적을 한번 보세요. 리노공업이 2018년도에 매출액이 1,400억에 순이익이 400억, 배당 1,000원. 그리고 21년도에 매출액이 2,000억으로 올라가고 순이익이 550억에 배당 1,500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매출 3,200억에 가서 순이익이 1,100억에 배당 3,000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23년도, 2022년도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주가가 기본 5만 원짜리 주가가 한 2년에 걸쳐서 4배 정도 급등을 했죠. 급등주죠. 이것은 물량 평준화입니다. 약 한 8년, 9년에 걸쳐서 물량이 계속 소진되고 물량이 평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물리고 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물량 평준화라고 해요. 물량 평준화. 따라서 코스닥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적어도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물량이 평준화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가가 뻥 튄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노공업의 사례를 가지고 갔죠. 자, 그러면 TSA라는 회사를 보시죠. TSE는 발행 물량이 1,106만 주예요. 자, 보세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19년도에 매출 1,000억에 순이익 126억, 배당 200원. 21년도에 매출 1,800억에 순이익 254억에 배당 250억. 그다음 23년도 순이익 매출 2,200억에 순이익 377억에 배당 500억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TSE라는 회사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시죠. 자, 이 TSE 한번 보세요. 2018년도, 19년도의 주가는 5,600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5,600원. 이런 회사였어요. 실적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매출 1,000억에 순이익 126억. 2019년도
주가 뭐 역시 뭐 5,000원, 8,000원 이 선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6만 원, 그 다음에 22년도에 8만 9천 원 갔다가 또 4만 원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해 8만 원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5만 1천 원대 조정받고 있잖아요. 아무튼 한 4년에 걸쳐서 주가가 약 한 14배, 14배 정도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물량 평준화 법칙이에요. TSE가 2011년도에 상장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물량 평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래요. 코스닥에 있는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1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10배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코스닥의 개별주를 투자하는 전략은 이런 과정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자, TSE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TSE는 어떤 회사인가? TSE 보세요. 자,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 58%, 전자제품 검사 장치 32%,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 용역 5.8%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출 올린 거, 이런 회사 올렸어요. 자, 보세요. 이 회사죠. 그러니까 23년도의 매출액은 1342억이죠. 자, 보세요. 1363억, 23년도. 23년도 결산이 23년도 나왔으니까 23년도의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버린 이유. 벌써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선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4만 원대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더블 올라간 거죠. 물론 5년 전에 비해서는 뭐 14배, 5배 올랐지만, 따라서 이미 이제 TSE는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급등주는 상장 이후에 초기에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타이거 일럭이라는 회사. 이것은 TSE의 개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보세요. 20년도에 매출 350억, 430억, 500억, 580억, 뭐 영업이익 14억, 순이익 16억. 그렇게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발행 물량은 631억이죠. 자, 그럼 타이거 일렉도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일렉 주가 보세요. 타이거 일렉 20년도에 주가 3,000원이었죠. 그죠? 3,000원이었어요. 자, 20년도. 그럼 20년도 매출 350억에 영업이익 14억에 순이익 16억.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근데 주가는 3,000원이었던 회사가 이 물량 평준화 과정을 거쳐서 2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테마가 되면서 10배 올랐죠. 35,000원 갔다가 24년도에는 45,000원까지 찍고 지금 21,000원대로 조정을 거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물량 평준화의 흐름을 따른 거예요. 이것은 한번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 버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는 그 관심주 하나, 메가터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메가터치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4,800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이건 추천주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급등주의 패턴과 사례를 공부를 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알아야 1차 상승을 놓치더라도 2차 상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좀 보세요. 자, 메가터치는 작년 23년도에 상장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고, 실적 흐름 보시면 20년도에 323억 매출에 순이익 47억, 21년도에 16.5억, 22년도에 34억, 그 다음에 23년도 가장 좋았죠. 매출 490억에 순이익 65억 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매출이 501억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5억 적자가 났고 순이익이 결국은 8천만 원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이냐? 자, 보세요. 배터리 부문, 배터리 부문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테스트를 만들고, 반도체 테스트를 만들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00억의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 결산 때는 490억의 매출을 올렸고, 2021년도에는 39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아래 보세요, 아래. 이걸 보시면 봐야 되는데, 자, 내수와 수출. 수출이 지금 그 14기, 그러니까 23년도죠. 수출이 배터리에서 이렇게 늘고, 수출이 계속 늘고 있죠. 내수보다 수출이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내수보다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 회사의 향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의 주가. 지금 주가는 많이 약하죠. 자,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9일 날 상장을 해서 공모가는 4,800원이었어요. 그런데 7,950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올해 3,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월 9월 초에 3,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9월 10월 첫 주에 거래가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처음으로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1,100만 주가 넘는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이 거래 터졌죠. 그리고 지금 4,800원대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고 된다면 이미 상장 이제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11개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천주가 아닙니다. 물량 평준화 과정에 있다. 물량 평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워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 거래량을 체크하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TSE라는 종목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타이거인력도 그렇고 그렇게 실적이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흐름이 바뀌면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 메가터치라는 회사도 이 2차전지 테스트 핀, 그러니까 이 메가터치는 LG와 SK와 삼성 반도체 핀은 독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분야는 이 니노공업이랑 경쟁 구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업황이 반도체와 2차전지란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회사죠. 따라서 실적도 보게 되면 계속 실적은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는 낮지만 따라서 한번 그 사이클의 변화가 오게 되면 급격하게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급등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량 수급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상승합니다. 특히 신규주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구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되고 1차 상승을 놓치면 강력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의 흐름을 보고 과감하게 접근하고 충분한 모니터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보초를 사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보초를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량을 쭉쭉 가가지고 물량대가 5,000원대를 넘어서고 계속 이게 올라간다. 그럼 이 부분들은 TSE나 타이거 일렉 흐름을 보고 분기별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고 급등주라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물량 수급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창구 흐름을 보고 1차 상승에 놓치면 강력한 전고점 고려를 통해서 거래량 흐름이 서졌을 때 이런 주식을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3년에 걸쳐서 만약에 이런 급등주를 뭐 5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회사도 운영하다. 그리고 적자날 이유도 없다. 그런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급등해버린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량 종목을 발굴하고 조정 줄 때 매수해서 딱 킵해 놓는 게 이른바 개미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급등주라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급등주를 잡아야 하고 어떤 게 급등주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3년 이후에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그 종목에 대한 후속으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분석을 드리고 오늘은 급등주, 개별주를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두셨는데 제가 이제 만 4개월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전 한국경제TV 기자 또는 투자 분석가 슈터커피 운영하고 있는 김윤환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